옛날에는요, 이게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이 파트 1, 파트 2의 개념이 없이 FRM이 그냥 시험 한 번으로 끝났어요. 원샷으로 끝났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시험을 치는 분들한테는 대단히 이게 매력적인 시험이었어요. 이 시험하고 되게 있잖아요. 좀 보완적 관계에 있는 시험이 있는데 CFA라는 시험이 있습니다. CFA는 혹시 들어보셨나요? CFA 합격하는데 시간 얼마나 걸리겠어요? 한 번도 떨어지지 않고 합격하는데 CFA는 레벨 1, 2, 3가 있거든요. 1, 2, 3까지 계속해서 패스했다고 하게 되면 1년 반, 한 2년 정도 걸립니다. 자, 1년 반이나 한 2년 정도 걸린다. 과거에는 지금은 그래도 시험 이제 1년에 몇 번 치다 보니까 1년 반에서 2년이면 패스할 수 있다 이렇게 되었는데 옛날에는 CFA 합격하려고 하게 되면 1년에 한 번씩 시험 봤어요. 레벨 1 보면 그 다음에 레벨 2, 그 다음에는 레벨 3 이렇게 되니까 3년을 공부해야 된다고요. 마치 대학을 다니는 거와 똑같은 시간을 보내야만 CFA 합격할 수 있다 이랬어요.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시험의 인터벌이 자꾸 줄어들면서 이제는 빠르게 하면 1년 반, 뭐 길어야 2년이면 그래도 합격할 수 있습니다. CFA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FRM이 그때 되게 좋았던 점은 한 번에 시험이 끝난다 이런 면에서는 되게 좋았어요. 그러다가 파트 1과 파트 2로 분리가 되었거든요. 한 번으로 시험 보는 걸 파트 1과 파트 2로 분리하게 되면 내용이 어떻게 되겠어요? 범위가 일단은 늘어나게 되고 뎁스가 깊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파트 1과 파트 2가 이제 확연히 구분되게끔 그렇게 뎁스의 차이가 나오고 깊이 차이가 많이 나게끔 그렇게 이제 커리큘럼이 바뀌었어요. 요즘은요, 또 추세가 데이터 리트러시란 말이죠. 데이터 리트러시. 데이터를 모르고서는 뭔가를 할 수는 없으니까 데이터와 관련된 또는 AI나 머신러닝과 관련된 이런 주제들도 이제는 FRM이나 CFA 시험에 점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CFA도 옛날에는 레벨 1, 2만 있다가 3까지 갔거든요. 계속 분화가 되었다고요. 그러면 FRM은 처음에 한 번만 보다가 이제는 파트 1, 파트 2로 나눠졌잖아요. 조금 있으면 파트 3까지 나오겠네요. 1, 2, 3까지 또 이렇게 3까지 나오게 되면 FRM 시험 따기가 대단히 시험치기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FRM 강의를 할 때에 가능하면 빨리 합시다. 그러니까 가프라는 이 협회에서 정신 차려가지고 시험을 갖다가 좀 난이도를 다시 구분해가지고 파트 3까지 이렇게 펼치기 전에 파트 2에서 빨리 끝냅시다. 그러니까 얼른 끝나버려야 되는 시험인데 파트 3까지 가게 되면 아주 어려워지게 된다고요. 그때 되게 되면. 한 가지만 이제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치면 CFA를 공부하시는 분들, 저도 CFA도 강의를 많이 하니까 CFA하고 FRM하고 뭐가 차이가 날까요? 시험에서 보면은 조금 테크니컬하게 말씀을 드리면 CFA는 밸류에이션을 하는 시험입니다. 가치가 얼마니, 주가가 얼마니, 적정 가격이 또는 채권의 적정 가격이 얼마야, 밸류에이션을 하는 시험이에요. FRM은요, 밸류에이션이 아니고 레인지, 범위가 어디까지 퍼지는 거니, 요거 측정하는 겁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 가격의 범위가 어디까지 있다고 하니까 말할 수 있는 거니, 이런 걸 이제 측정하는 거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FRM은 무가 바탕이 돼야 되는 게 아니고 확률이 바탕이 돼야 돼요. 분포라는 개념이 바탕이 돼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FRM 밑에는 항상 통계의 개념들이 있겠습니다. 다 통계 실초. 통계 좋아하시는 분 별로 못 봤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작할 수 있는 이유는요, 아카데믹하게 우리가 옛날에 학교 배울 때 고민했던 그 통계가 사실은 FRM 시험으로 들어와서 보니까, 이게 이론적으로 보거나 처음에 학교 이 수능 시험 칠 때 공부했던 통계는 되게 어려웠는데, 그리고 만만찮게 체계도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실제 시험에서는 보니까 그러지 않더라고요. 이게 활용하는 것 쪽으로 이렇게 나오다 보니 이거 공식을 갖다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몇 개 되지 않고, 그다음에 그걸 어떻게 응용하고 어떻게 해석하는 겁니까? 어떻게 활용하는 거죠? 이런 쪽에 많이 포커싱이 되어 있다 보니 그래도 과거의 통계 때문에 막 좀 아주 트라우마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너무 걱정하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피해갈 수 없는 거는 밸류에이션 하는 CFA 하고요, 리스크를 측정하는 FRM하고는 지향하는 점이 다르다는 거. CFA는 밸류에이션 가격 얼마입니까? 딱 하나로 추정해봐 이렇게 하는 거고, FRM은 그 가격이 얼마만큼의 범위를 가지고 움직이겠니? 그걸 측정하는 거라서 개념이 많이 달라요. 그리고 분포의 폭이 넓으면 넓을수록 불안하잖아요. 그럼 그 불안한 걸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좀 위험을 줄일 수가 있겠니? 그 분포의 폭을 줄여서 예상하는 값으로부터 안 벗어나게끔 하는 테크닉이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은 이제 FRM 공부를 하는데, 그게 CFA하고 좀 다른 점입니다. CFA는 그냥 값을 딱 추정하게 되면 이거 벗어날 수 있는 확률이 어느 정도 되는 거니, 그런 거 안 물어요. FRM은요, 어떤 값이 어느 범위에 있을 거고 그 확률이 어느 정도 되는 거니, 주로 이런 걸 많이 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통계적 개념이 많이 들어가요. 근데 너무 통계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안 받으신다고요. 활용할 줄 아시면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쓰는 거다라고 활용할 줄 아시면 돼요. 그리고 물리적으로 걸리는 시간이요,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요. 6개월 만에 파트 1, 그 다음 6개월은 파트 2 해야 된다. 6개월이면 180일이다. 하루에 1시간만 해도 180시간인데 이때 그러면 파트 1의 시험이 모두 몇 시간 해야 되는 거지? 보니까 커리큘럼 상으로만 해도 벌써 129시간, 130시간인데 실제 강의는 이거보다 훨씬 더 많으니까 두 번 돌리게 되면 한 280시간, 한 300시간을 내가 투입을 해야 된다. 180일 동안에 300시간을 투입하려고 하루에 몇 시간 내고 공부해야 되는 거지? 이런 게 좀 있잖아요. 그죠? 생각을 하셔서, 아, 이게 생각보다는 좀 도전적인 시험이구나. 시간을 많이 소요되는 시험이구나. 그렇게 각오를 하시고 시작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FRM 시험은 하느냐 마느냐 두 개만 결정하시면 돼요.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요, 혼자 하기 어려워요. 그리고 일단은 하시잖아요. 하시고 나면 FRM이 되게 좋은 또 후보 역할을 해서 다른 CFA를 하시거나 CA를 하시거나 이럴 때에 되게 좋은 징검다리 역할을 많이 해줍니다. 그러니까 CFA는 되게 두리뭉실하고요. 두리뭉실하다고 하면 안 돼요. 하여튼 CFA는 약간 말로 하는 것들이 꽤 많아요. 물론 이제 FRM도 말로 하는 게 되게 많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FRM은 좀 개량적인 게 좀 약간 강하고 그 다음에 그 CAIA는 현업 이야기가 되게 많이 강한데 그 현업에 보면 파생상품 이야기가 또 엄청 많이 있어요. FRM은 그런 게 되게 좋은 바탕이 됩니다. 공부를 하실 때 보면. 그러니까 다른 과목으로 연계할 수 있는 되게 좋은 바탕이고 그것도 잘하면 1년 내에 끝낼 수 있다. 그게 FRM이 가지고 있는 되게 좋은 장점이에요. 그게 몰입만 하시게 되면 충분히 여러분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인만큼 시험 잘 치는 분은 별로 없어요. 짧은 시간 동안에 그냥 학원 수업 쫓아가면서 내가 하자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이 커리큘럼만 학원 커리큘럼들을 그대로 쫓아오시게 되면 시험장에 충분히 갈 수 있고요. 그리고 그 한 번 정도는 실수할 수 있다고 쳐요. 근데 두 번에는 거의 대부분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두 번까지 안 가게끔 하는 게 목표인 거예요. 한 번에 끝내자는 게 목표인 거죠.